안녕하세요. 정신일 목사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아요. 밖에 나가봤더니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나들이 하기에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정 목사의 톡톡 북 리뷰. 오늘은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소설 한 편입니다. 제목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제가 원래 소설가가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도 순수문학 쪽의 책은 많이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7, 8년 전쯤에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라는 책을 작심하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지금 뭐 저희 집 어느 책장인가 꽂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정글만리라는 책이 가장 최근에 그나마 읽었었던 그런 소설책인 것 같아요.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독을 하시는데 뭐 어떤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 신앙서적도 읽고 뭐 무슨 과학서, 정치서, 경제서 뭐 다양하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정말 감동적인 책 한 권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몇 가지 책을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체코의 국민 작가라고 하는 보후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신앙 서적도 아니고 이 목회 관련된 도서도 아니죠. 일반 그냥 소설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밀려오는 그 감동을 말 그대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감동이 예열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매끄럽고 섬세한 글발에 빨려드는 듯 했습니다. 이 번역을 잘해서인가요? 어쨌건 저는 이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오늘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 앞부분에 체코의 국민 작가 보후밀 흐라발의 필생의 역작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국내 소설가 50인이 뽑은 2016년도 올해의 소설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한 주요 평가자들을 보면 밀란 쿤테라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체코의 최고 작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줄리언 반스는 보후밀 흐라발은 폭발적인 유머와 고요하면서도 부드러운 디테일을 가진 가장 세련된 소설가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우드 문학 비평가이신데 흐라발의 소설은 완벽하게 역설적이다 이렇게도 평을 하셨습니다. 이 무한한 욕망과 유한한 만족감 사이에서 탁월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의 글은 순리를 따르면서도 지극히 반항적이며 지혜를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고뇌한다. 트위즈 매거진 오브 리터러처 앤드 아트는요, 보후밀 흐라발은 체코의 프루스트, 이 프루스트는 그 파리 출신의 소설가라고 합니다. 이 마르셀 프루투스인데 보후밀 흐라발이 바로 파리의 마르셀 프루투스와 같은 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차라리 프루투스가 프랑스의 흐라발이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양력을 보면요, 보후밀 흐라발은요 1914년도 체코 브루노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하 카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49살에 뒤늦게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고 1963년에 첫 소설집 바닥의 작은 진주를 출간하면서 작가로 데뷔했다고 합니다. 흐라발은요 프라하의 봄 이후에 1989년까지 이 정부의 검열과 감시로 자신의 많은 작품이 무려 20여 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그래요. 출판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그런 가운데서도 조국 체코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좀 특이하다기보다 좀 어이가 없는 것은 흐라발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흐라발이 어떻게 죽게 되었냐면 1997년도에 자신의 소설책의 한 장면처럼 프라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려다가 5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영국왕을 모셨는지, 너무 시끄러운 고독, 시간이 멈춘 작은 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분량은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 책은 아주 꽉꽉 채워진 오밀조밀한 책입니다. 오밀조밀한 책. 그래서 한마디로 되게 단단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언가 가져올 게 많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 책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자의 글재간의 그 아름다운 매력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그리고 빈곤하고 답답한 일상에 뿌듯하지만 안타까운 여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글을 읽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1960년도 공산주의 체제 하에 체코 프라하가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전적 영감에서 탄생한 소설이 바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입니다. 흐라발은요 1939년 나치에 의해서 대학이 폐쇄된 뒤에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고 그래요. 공증인, 서기, 창고업자, 그리고 전보 배달부, 전신기자, 제강소 노동자, 철도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장난감 가게 점원으로도 있었고요. 보험사 직원도 했었고, 약품상 대리인, 그리고 단역 연극 배우도 했고, 그 다음에 폐지를 꾸리는 그런 인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업에 전전했던 작가가 바로 흐라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인 한타는 곧 저자인 흐라발의 자신과 동일시되는 그런 인물로 보기에 충분할 것 같아요. 글을 옮긴 이의 말을 빌자면 흐라발은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았던 작가라기보다 살아있게 글을 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매혹적이며 실존적인 기록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게 글을 썼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 흐라발에게 있어서는 글쓰기가 그 생명의 가치와도 같았다는 거죠. 이 책에서 주인공 한타는 폐지 압축공으로 그 끈적끈적한 지하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압축기와 맨손으로 막 이렇게 겨루면서 그렇게 폐지를 압축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늘 혼자였기 때문에 늘 술에 젖어 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독한 한 사람입니다. 주인공 한타는요 수없이 밀려오는 폐기할 다양한 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뜻하지 않은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라고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비록 허름한 지하에서 책을 폐기하고 압축하는 일을 하지만 그의 그런 행위는 35년째 똑같이 행해왔던 일종의 예배이고 일종의 미사와 같고 일종의 종교와 같은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책으로 생명을 다하기 전 그에게 공급되는 다양한 독서는 곧 그를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구해 주었고요. 술을 좋아했던 그였기에 그 뿌연 취기 속에서 작가나 철학자의 영상이 떠올라 그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고독의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35년째 폐지 더미에서 일하고 있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수없이도 반복하고 있어요. 한타는 또한 책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글을 쓸 줄 안다면 사람들의 지극한 불행과 지극한 행복에 대한 책을 쓰겠다. 그리고 내가 혼자인 건 오로지 생각들로 조밀하게 채워진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라고 볼 수 없는 한타. 지하실의 많은 생쥐떼에 대한 사색도 늘상 늘어놓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내 지하실은 언제나 사각대며 갉아먹는 소리와 눈짓으로 가득하다면서 이제 내 삶은 이 작은 생쥐들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의 일은 곧 그 자신의 존재이고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 전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말하기를 내가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인공은 지금 그 폐지 압축하는 그 일이 자신의 어떤 직업 이상의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실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은 그 냄새나고 먼지와 어떤 그 폐 도서들로 가득한 그 공간은 또 정신적인 위안을 받고 정신적인 위안의 처소이자 안정의 근원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의 작업장 주변이기도 한 지하실과 하수구 혹은 시궁창이나 하수 처리장을 방문하고 올 때면 나는 언제나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대화조차 나누어줄 사람이 없는 그 공간에서 읽어온 책의 내용은 곧 그가 선을 긋고 정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피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가득한 예수가 산 하나를 들어 옮기는 동안 노자는 내 지하실 불가해한 지성의 그물을 펼쳐 놓았다는 그런 표현. 예수는 낙관의 소용돌이라면 노자는 출구 없는 원이다. 예수가 극적인 갈등과 상황과 싸우고 있다면 노자는 도덕과 관련된 상반된 요소들을 풀리지 않는 문제를 조용히 명상한다. 그리고 예수가 낭만주의자라면 노자는 고전주의자였다. 예수는 밀물이요 노자는 썰물. 예수가 봄이면 노자는 겨울이다. 예수가 이웃에 대한 효율적인 사랑이라면 노자는 허무의 정점에 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참 기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는지, 특히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눈에 띄죠. 왜냐하면 어떤 작가나 어떤 사상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아야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노자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대꾸문 같은 그런 문장력들이 괜히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저자인 흐라발의 어떤 생각, 그의 지성, 여기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옮긴 이는요, 이 책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무엇보다 책을 고독의 피신처로 삼는 주인공 한타의 독백을 통해 책에 바치는 오마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타는 책이 있기에 살 수 있는 사람이며 그가 혼자인 건 생각들로 가득 찬 고독 속에 살기 위해서고, 한타 입에서 나오는 비통한 독백은 전체주의 사회의 공격에 맞선 저항의 외침으로 들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타는 그런 삶의 공간 속에서 독백과 몽상과 자기 고독에 빠져 살지만 그래도 한때 정말로 아름다운 기억, 사랑했던 여인 만차와 집시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고독한 폐지 압축 창고에서 사물과 혹은 책에서 나올 그 인물들과 심지어 시궁창의 쥐떼들을 들여다보며 대화나 생각이나 몽상에 헤매는 지금과 다른, 그래도 옛날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적인 경험, 그 아름다운 기억을 한타는 상상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한타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사랑했던 그 시절, 그 기억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도대체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또다시 생각하게 했던 그런 책이 바로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의 이 마지막 부분에는요, 한타는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거를 통해서. 그런 뒤바뀐 상황에 대해서 한타는 35년을 잉크와 얼룩 속에 일해온 내가 더럽고 냄새나는 폐지더미 속에서 선물과도 같은 멋진 책 한 권을 찾아낼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매 순간 살아온 내가 이제 비인간적인 백지꾸러미들을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니 하면서 독백을 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고받자 나는 평정심을 잃었고 벌렁 나자빠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멜란트리오 인쇄소 지하실에서 백지를 꾸리게 되느니 이제껏 35년 넘게 자신의 전부인 여기 지하실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표현을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직접 읽어보셔야 이 저자의 그 마음 상태, 저자가 처한 일, 어떤 상황이 뒤바뀌면서 한타가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여기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나를 내 지하실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내 지하실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저자 흐라발은요, 자신의 삶과 작품 전체를 상징하는, 그가 쓴 책들 가운데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이 책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책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온 것은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정말로 오밀조밀하고 팍팍하고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기력하고 윤기 없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철학이 잠들어 있는
그 울림과 감동을 선사하면서 고독한 삶도 살아가는 삶의 일부이며 그 역시 즐길 만한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만들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권하는 이유는 읽고 난 이후에도 글자와 문장들, 그리고 주인공 한타에 대한 그 애절한 공감, 그리고 마음속에 주는 다양한 의미의 어떤 감동들, 그런 여운들이 여전히 먹먹한 여운으로 제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좀 뭔가 재미있게 또 역동적으로 힘있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 목사의 톡톡 북 리뷰. 오늘은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정말 인생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잖아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